안녕하세요. 김균영입니다. 이번에는 집 사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사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가. 이건 단순히 모기지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기타 등등 필요한 내용들을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출발은 역시 제 홈페이지에서 출발해서 모기지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집 사는 순서가 나와 있죠. 뭐 제가 설명은 기본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순서로 집을 사시게 되죠. 근데 집 찾기에는 부동산 에이전트 찾기, 모기지 오피서 접촉하기 이게 다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일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어토니, 변호사도 함께 이제 찾아 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부동산 에이전트. 자, 부동산 에이전트를 꼭 찾으셔서 그 부동산 에이전트와 함께 집을 보십시오. 우선 첫 번째로 집을 제가 사잖아요. 그럼 집을 구매할 때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비용은 제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누가 내느냐? 이건 파는 사람이 부담을 해요. 그래서 집을 사는 사람은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요새 보통 부동산 에이전트 비용이 5% 정도 하거든요. 그럼 100만 불짜리면은 5만 불을 내야 돼요. 근데 사는 사람은 1센트도 내지 않고요. 모든 돈은 다 판매하는 사람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자, 부동산 에이전트는 일단 집을 판매하는 사람이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이제 내놓죠. 즉, 그 판매를 하는 에이전트는 셀러의 이익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뭐랄까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내가 직접 가서 그 셀러 에이전트한테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셀러의 그 에이전트는 셀러의 이익을 담당하거든요. 근데 거기다 가서 직접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오케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 봐줄까요?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내 에이전트를 찾아서 그 에이전트가 셀러 에이전트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에이전트는 나의 이익을 대변하고 셀러 에이전트는 셀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셀러 에이전트가 얼마에 판매를 하겠다라고 내걸면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럼 나는 얼마에 구매를 하겠다라는 오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셀러가 내건 금액은 받고자 하는 금액이죠. 그러니까 그게 판매되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리고 물론 그게 황당한 금액은 아닐 겁니다. 보통 이제 그 집값을 정할 때 주변에 판매되는 시세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제 내놓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오퍼를 할 때, 그러니까 오퍼라는 것은 나는 얼마에 사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퍼를 할 때 뭐 예를 들어 100만 불이라고 써 있는 집을 나는 95만에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98만에 하겠다 뭐 100만 105만에 110만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오퍼라는 걸 하는 거고 이것을 누가 의논하느냐? 당연히 에이전트와 의논을 해야죠. 내 에이전트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수록 좋아요. 구매하는 사람은 싸게 구매할수록 좋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그 셀러와 컨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꼭 나를 대변하는 그 에이전트를 찾아서 합리적인 가격에 오퍼를 하는 거고, 오퍼를 하면 저쪽에서 이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흔히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쌩깔 수도 있죠. 쌩깐다는 얘기는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그냥 안 받겠다 이런 뜻이니까, 뭐, 다시 그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퍼를 하고 카운트 오퍼. 예를 들어서 내가 얼마에 제안을 했더니 그 판매하는 사람이
그러지 말고 뭐 2만만 더 써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이런 걸 카운트 오퍼라고 하죠. 그러면 나는 다시 그것에 대해서 그럼 1만만 더 쓰겠다라고 또 카운트 오퍼를 할 수 있고, 또 반대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집 살 때 가장 핵심, 반드시 에이전트를 찾아서 에이전트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와 얘기를 할 때 동시에 찾아야 되는 것이 이 모기지, 저 같은 모기지 오피서, 또 그 다음에 어토니, 이 변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제 모기지 오피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사겠다. 그럼 필요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의미가 없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론을 받아서, 모기지 론을 받아서 집을 사겠다. 이럴 때는 반드시 모기지 오피서를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프리 어프루벌 레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크레딧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이 사람에게 론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 라는 일종의 그 허가, 일종의 그 론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셀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그 모기지 렌더를 믿고 셀러 측에서는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 어프루벌 레터는 그냥 그 집을 구매할 때 현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내가 모기지론을 얼마를 받겠다 해서 그거를 저 같은 사람한테 연락을 하셔서 저한테 크레딧 체크를 하기 위한 이제 기본적인 그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정보는 정확한 이름, 주소, 소셜 넘버, 이거 세 가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크레딧 체크를 하죠. 그래서 크레딧 체크를 보면 저희는 1시간 내로 답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답은 외부적인 요건이 있지 않는 이상 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프리 어프로벌 레터라는 것은 그냥 뭐 맘대로 내 맘대로 줬다 뺐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저는 이런 거를 받으면은 그 크레딧 체크를 하고 저희 회사 쪽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이다 하기 때문에 언제나 ready 돼 있어 가지고 1시간 내에 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집 살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어토니,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 없이는 아무 일도 진행이 안 되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일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은 그 모기지가 필요할 경우에 모기지 오피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집 자체에 대한 것은 리얼터 혹은 에이전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에이전트가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토니는 일종의 사인을 체크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서류 확인을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토니가 채용을 하는, 또는 어토니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타이틀 컴퍼니가 있는데, 어쨌든 이 타이틀 컴퍼니가 대부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틀 컴퍼니는 결국 이제 어토니와 관련되니까 집을 살 때는 반드시 어토니, 그 다음에 부동산 에이전트, 그 다음에 모기지 오피서, 이 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